은퇴를 준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얼마를 모았는가,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오래 버틸 것인가에 대해서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훨씬 더 과소평가된 요소를 놓쳤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삶의 구조입니다. 오늘은 자산은 충분했지만 결국 은퇴 생활에 실패한 한 남자의 사례를 통해 왜 삶의 구조가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가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50대 후반의 전직 금융권 부장 씨는 남들보다 일찍 퇴직금을 받았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쳐 약 12억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인 편이었고 주변에서도 이 정도면 평생 걱정 없겠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퇴사하고 6개월이 지나자 그는 예상치 않던 벽에 부딪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시간의 붕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출근이라는 구조가 사라지자 하루는 긴데 쓰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한 휴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감이 깊어졌습니다. 하루가 비어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압박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역할 상실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관리직이었지만 집에서는 그 역할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집에서는 누구도 그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그에게 결정을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결사였는데 집에서는 그냥 짐이 된 것 같다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자존감이 조용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관계의 붕괴였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퇴사 후에는 만남의 기준이 업무가 아닌 개인적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내와도 마찰이 생겼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사소한 일에 간섭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당신이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예민해진 게 아니라 방향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운동도 하고 취미도 찾아보려고 했지만 형식만 있었지 지속성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꾸준히 하게 만드는 구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근이라는 규칙이 사라지자 일상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활동량이 줄어들고 체중이 급격히 늘었으며 수면 장애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삶을 지탱해줄 구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은퇴자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지점에서 흔들립니다. 은퇴는 단순한 퇴직이 아니라 삶 전체의 리듬이 해체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의 실패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시간 구조의 부재입니다. 둘째, 역할 구조의 부재입니다. 셋째, 사회적 구조의 부재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재정 상태가 아무리 여유로워도 삶은 쉽게 공허해지고 불안해지며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구조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시간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의 기준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루틴, 정해진 운동 시간, 주 1회 봉사 일정 같은 단단한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자유로운 시간이 많을수록 사람은 더 무너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할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만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상관없습니다. 개인 프로젝트, 배움, 파트타임 일, 동네 모임에서 맡는 역할 등이 삶의 중심을 다시 잡아줍니다. 사회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관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직장 중심의 관계는 은퇴와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은퇴자는 스스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합니다.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온라인 그룹 등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조를 갖춘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은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립니다. 결국 은퇴의 성공 여부는 얼마를 모았는가 보다 어떤 구조를 만들었는가로 결정됩니다. 씨는 퇴사 1년 만에 재취업을 선택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은퇴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자유가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구조가 없는 자유는 붕괴를 만들지만 구조가 있는 자유는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산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삶을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의 은퇴는 돈이 준비되는 날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설계하는 순간부터 진짜로 시작됩니다. 자산은 충분했지만 삶의 구조가 없었다는 말은 많은 은퇴자들이 뒤늦게 깨닫는 진실이다.
은퇴 전에 사람들은 대부분 재정을 우선순위로 둔다. 얼마를 모았는지,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같은 문제들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에 삶이 무너지는 과정은 돈과는 별개의 영역에서 시작되곤 한다.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가 해체될 때 은퇴자는 예상치 못한 허무와 불안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직장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러한 충격은 더 크다. 전직 금융권 부장이었던 어 씨의 사례는 이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는 경제적으로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 평탄한 은퇴를 준비했다고 생각했다. 자산도 충분했고 자녀 교육도 마쳤으며 부채도 없었다. 그는 자유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감으로 마지막 출근길을 걸었다. 하지만 퇴직 후 첫 6개월은 생각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혼란스러웠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시간이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 계획이 없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정해야 했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다. 회사는 그의 하루를 구조화해주는 기둥 같은 존재였는데 그 기둥이 사라지자 하루 전체가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처음에는 느긋한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백은 부담이 되었고 그는 결국 자신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번째로 흔들린 것은 역할이었다. 회사에서 그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존중과 신뢰를 받았다. 그러나 집에서는 그 모든 역할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 아내는 그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오히려 더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고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지금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통해 존재감을 유지한다. 은퇴는 바로 그 역할을 한 번에 빼앗아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심리적 충격이 크다. 세 번째로 무너진 것은 관계였다. 은퇴 전에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었다. 점심 약속, 퇴근길 대화, 회의실에서의 짧은 농담 같은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그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줬다. 하지만 직장을 떠난 순간 그 연결은 급격히 느슨해졌다. 연락이 오던 동료들도 바빠졌고 만남의 이유도 사라졌다. 그는 어느새 연락처를 들여다보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고민했고 그마저도 번거로워 점점 사람을 찾지 않게 되었다. 관계는 유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닳아 없어지고 은퇴자는 혼자가 되는 속도를 그제야 실감한다. 건강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퇴직 직후 운동을 해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다. 규칙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금세 흐트러졌고 점점 활동량은 줄었고 체력도 떨어졌다. 마음의 건강도 위태로워졌다. 잠도 예전만큼 깊이 들지 못했고 별것 아닌 일에도 예민해졌다. 그는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시간 구조가 무너지면 몸도 마음도 함께 흔들리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이처럼 은퇴 실패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된다. 전문가들은 이 구조를 세 가지로 설명한다. 시간 구조, 역할 구조, 사회적 구조.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어떤 은퇴자도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 시간 구조가 없으면 하루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역할 구조가 없으면 존재감이 흔들리며 사회적 구조가 무너지면 외로움이 삶의 중심을 차지한다. 은퇴자가 흔들리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이 구조가 하나씩 붕괴되는 과정이 서서히 일상 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구조를 다시 세우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시간 구조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매일 정해진 시각에 일어나고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하나라도 넣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운동이든 배움이든 봉사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하루를 구성하는 기준점이 생기는 것이다. 사람은 일정한 리듬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 구조가 생기면 마음이 훨씬 밝아진다. 다음으로 역할 구조를 찾아야 한다. 회사 밖에서도 할 역할은 플랜티하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맡는 작은 역할, 취미 모임에서의 책임, 자신만의 개인 프로젝트 등은 은퇴자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역할을 잃은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만 역할을 찾은 사람은 다시 중심을 잡는다. 은퇴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가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구조는 스스로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관계는 은퇴와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은퇴자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야 한다. 노년의 안정은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야기할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등이 은퇴자의 정서적 균형을 잡아준다.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소중해지고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어씨는 결국 퇴사 1년 만에 재취업을 선택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구조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재취업 후에야 알게 되었다. 자신이 필요하다는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군가와 함께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그리고 하루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는 것이 삶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은퇴가 아니라 구조를 잃었던 것이다.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구조의 재탄생이어야 한다. 구조가 없는 자유는 방황이 되고 구조가 있는 자유는 삶의 힘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꿈꾸면서 돈을 계산하지만 정작 은퇴 후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구조라는 사실을 잊는다. 자산이 충분하다는 것은 출발선일 뿐이며 그 뒤를 이어갈 삶의 방식은 스스로 재설계해야 한다. 시간이 정해지고 역할이 생기고 관계가 정돈될 때 비로소 은퇴는 삶의 새로운 계절이 된다. 결국 은퇴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의 문제다. 돈은 그 디자인의 재료일 뿐이며 완성도를 결정하는 것은 삶의 구조이다. 오늘 이 글을 읽는 이들이 자신의 은퇴를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묻기를 바란다. 나는 어떤 구조 속에서 살 것인가?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설계하는 순간부터 은퇴는 실패가 아닌 완성이 된다.